대구 경북과 충남 대전의 행정통합특별법 처리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의 스텝이 꼬인 것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때문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부겸 대구시장과 강훈식 충남 대전 통합특별시장의 당선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 통합엔 찬성하고 충남 대전 통합엔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서 2년 전 대구 경북 통합을 추진할 땐 손 놓고 있던 국회의원들이 이제 와서 서두르고 있는 건 지방선거 때문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또 통합에 적극적이던 대전 충남도 강훈식 실장이 통합특별시장으로 나온다고 하니 같은 이유로 뒤늦게 통합을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의 말을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자당의 텃밭인 대구에서 김부겸 전 총리에게 패배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대구 경북 통합으로 보수 지지세를 더욱 결집시키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기에 김부겸 전 총리에게 대구란 정치적 거점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충남 대전의 통합 역시 강훈식 실장이 초대 통합시장으로 당선될 경우 강훈식 실장이 충청권의 맹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대구 경북 통합만 관철시키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대구 경북 통합 법안 처리를 지렛대 삼아 내칭임에 논의가 지지부진한 충남 대전 통합까지 이뤄내겠다는 심산입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영입니다. 5국 3특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전략입니다. 광주 전남이 통합에 첫 발을 뗀 가운데 대구 경북과 대전 충남은 지방선거 이전 통합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막판 대구 경북 통합으로 돌아섰지만 민주당은 이를 지렛대 삼아 충남 대전 통합까지 이뤄내겠다는 심산입니다.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막대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무산될 경우 최소한 4년 뒤 지방선거까지는 통합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당 지역에서는 최대 하두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역 단체장의 정치적 이해까지 걸린 통합 문제, 이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 그리고 조인철 민주당 의원 자리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가 지역구시죠? 네. 광주 전남 통합 지역 분위기 어떻습니까? 굉장히 환영하죠. 지금 뭐 기대감이 들떠 있고 아마 뭔가 이번에 좀 바뀔 것 같다. 우리도 이제 먹고 살 거리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팽창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광주 전남의 지역 경제가 그동안 상당히 좀 경쟁력을 잃었다. 뭐 이런 것이 현실적이었는데 중앙정부에서 지원 그리고 이제 규모의 경제와 이런 것을 통해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이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광주 전남의 GRDP를 보면 산업화 이전에는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죠. 국내에서. 근데 그게 산업화 과정에서 굉장히 뒤로 밀렸고 지금은 굉장히 활기가 거의 떨어져 가고 있는, 인구는 계속 소멸돼 가고 있는 이런 지구로 되다 보니까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 돌파구가 이제 왔다라는 기대감이 팽창해 있는 겁니다. 지역 정가는 물론 지역 주민들 반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계기가 찾아왔다. 네. 반전의 계기가 찾아왔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원래 애초에 먼저 논의되던 곳이 대전, 충남, 그리고 대구, 경북 문제였습니다. 이 두 문제는 지금 양당 간에 또 이해가 좀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먼저 기본소득당의 입장부터 좀 궁금합니다. 통합에 관한. 네, 이제 5국 3특이라고 하는 지역균형 발전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다라고 하는 것에는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사실 먼저 대전 충남 지역에서의 통합을 추진해 오고 있던 것이었고 대구 경북에서도 사실 지난 홍준표 대구시장이 있던 시절에 통합 논의를 진행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했었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통합을 정부 여당이 주도하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거나 뭔가 각종 이유를 붙여서 지금은 어렵다라거나 반대를 한다거나 하는 국민의힘의 어떤 입장들이 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당도 지역균형 발전, 그러니까 수도권만 발전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는 것에
매우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전남 광주 통합 특별법을 저희도 대표 발의를 해서 네네. 법안을 준비를 했었고요. 다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네네. 좀 다양한 이제 의견들과 견해들이 담겨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좀 심도 깊게 심사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광주 전남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환영 의사를 밝힌 단체장들 일단 입장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광주 전남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5국 3특 균형 발전의 중심으로 등장한 순간입니다.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한 뿌리 한 몸이기 때문에 이제 행정 통합을 통해서 더 잘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일단 통합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 기대할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재원이겠죠. 네네, 첫 제일 번째 크죠. 재원인데 아무래도 돈이. 이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총리께서도 확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매년 5조씩 네네. 4년간 최소 20조를 지원하겠다라는 게 가장 큰 사항인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행정 조직이나 그 인사 운영권도 서울특별시에 준할 정도로 자율권을 많이 주겠다라는 네네.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전 작업이 2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통합 지역에 내려보내겠다라는 이 세 가지로 핵심을 갖춰졌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특례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네. 각 지역에 이제 맞는 그 산업을 산업을 육성하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주는 각종 특례들이 들어가 있는 이런 조항들이 각 지금 세 개 지역 다 약간씩 다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에너지 AI 쪽에 이제 중심이 많이 잡혀 있고, 농업, 바이오 쪽에도 많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에너지, 바이오, 농업 이런 쪽에 이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 중앙정부의 재정을 활용할 방안입니까? 중앙정부의 지금 재정 논의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이미 진척이 됐다기보다는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네네.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통합 시장이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일 중에 가장 큰 일들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20조를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 네네. 그다음에 특례 조항에 갖춰져 있는 이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화시키는 작업은 거의 이제 통합 시장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거는 주민들과 아니면 전문가들과 충분한 수기를 거쳐서 만들어내 나가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작업이고, 선거 과정에서도 그것의 가장 적임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잘 선별을 해서 뽑아야 되는 것으로 우리 주민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대구 경북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께 한번 공통적으로 질문을 던져보죠. 국민의힘이 이렇게 오락가락한 배경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홍준표 전 시장이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쓰셨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대구시장은 김부겸이 당선될 것 같으니 급하게 통합에 나섰고, 네. 대전 충남 통합시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당선이 될 것 같으니 또 통합이 안 된다고 한다. 네, 네. 물론 대구 경북 통합 실패에 기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이시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저로서는 좀 당혹스럽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전 시장의 이런 페이스북 글이 좀 그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정말 정략적 이해관계 말고는 국민의힘의 저 갈짓자 행보가 설명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의 많은 부분에 동의하기 어렵지만 좀 이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시대적 과제로서의 행정 통합이 필요하고, 그 행정 통합에 대한 국민의힘의 저 오락가락하는 행보는 다 정략적 이해관계 때문에 저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이 이제서야 아차 싶어가지고 뭐 이제 주호영 국회 부의장 같은 경우는 농성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진행되는 동안 밤새서 회의 사회 한 번을 안 보신 분이 또 지역의 문제로는 로텐더홀에서 이제 농성까지 하신다고 하니 참 그것도 좀 저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지만, 아무튼
늦었을 때라도 이제라도 바로잡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좀 이 논의에 진정성 있게 정략적 이해관계들은 좀 내려놓고 논의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대구 경북 통합이 골든타임 이내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당 입장에서는 물론 선거가 매우 중요하고 또 이겨야 되는 그러한 숙명을 안고 있지만 그 지역의 미래, 생존이 걸린 미래를 이러한 정략적 지방선거 뭐 이런 관점에서 본다는 그 자체가 좀 지역민들에게 어떻게 다음에 표를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균형 발전 정책이 매 정부마다 시행을 했었어요. 노무현 정부 때도 대표적인 게 16개 혁신도시였고 이재명 정부 공공기관 들어와서는 이전을 했고 그랬죠. 이재명 정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5+2 광역경제권이라고 해서 네네. 그때도 7개 권역으로 나와서 특별 그 관련된 산업들을 육성시키고 하겠다라는 이런 경제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대충 어느 정도 실패했다고 보는 이유가 광역경제권을 이끌었던 이명박 정부 때 이거는 행정통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권역별로 묶어놨는데 거기서 행정이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나눠먹기가 돼버렸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집중적으로 어떤 투자가 되지도 않았고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내려주는 것에 이제 한정이 돼 있었는데 이번 행정통합은 이번에 5국 3특의 특징은 행정통합까지 같이 간다는 거거든요. 네네.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게 아니고 그 행정통합해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스스로의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발전시켜봐라라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는 상당 부분 주겠다. 재원, 권한까지도 다 이양을 시켜주겠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큰 건데 요거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국민의힘이나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텐데 국민의힘이 지금 이렇게 지금 반대하는 이유는 정략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음 선거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는 그런 결정을 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대구, 경북, 충남, 대전, 충남 이 통합은 물 건너 가는 겁니까? 지방선거 이전에는 이 통합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가 어렵습니까? 어떻게 전망해야 됩니까? 사실 광주 전남 통합특별법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서 사실 제대로 심사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빠르게 진행했던 것만큼 한 번 더 대전 충남에 대해서도 법안을 심사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 대구 경북 통합법 같은 경우는 이미 통과가 되어 있는 상황에 법사위에 상정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법안 내용은 바뀐 게 없는데 일주일 전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거는 광주 전남만 좋게 해주는 법안이다라고 하다가 이제서는 국민의힘에서 또 이 법 그대로 통과시켜 달라라고 말을 바꾼 상황이기는 한데요. 아무리 국민의힘이 모질라도 그리고 아무리 국민의힘이 정략적 이해관계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당, 다른 정치까지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아무리 모질라도 국회는 좀 빠르게 이 대구 경북 통합을 포함해서 통합특별법 심사를 좀 마무리 짓고 어떻게든 지방선거 전에 이번 달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대구 경북 뭐 더 나아가서 가능하다면 대전 충남까지 통합을 좀 마무리 짓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아쉬운 점이 무엇이죠?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 통합의 목표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인 거고 그럼 그 지역 의 어떤 특수한 사정에 맞는 발전 전략들을 제대로 집행해 나가기 위해서 이 특별시장에게 굉장히 많은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계속 있었고, 그래서 국회에 발의된 많은 법안들의 이 통합시장의 이 제왕적 권한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 절차들, 뭐 의회의 권한을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인사청문 절차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행정감사를 할 때의 국정감사 수준의 어떤 감사를
재개발을 할 수 있게 한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빠져 있어서 아쉬운 것이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5조씩 4년 동안 20조를 투자하기로 그렇죠. 네. 했는데요. 근데 이 산업 투자를 소수의 기업들만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성과를 주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익 공유 방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남에서 지금 뭐 AI, 뭐 에너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반도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산업혁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첨단 산업들의 특징은 더 이상 낙수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특별한 어떤 이익 공유 방법이 함께 배치가 되어야 이 20조를 쏟아붓는 이 산업 정책이 소수의 기업들만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남 광주의 주민들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사실 전남은 기본소득, 뭐 기본사회 특별시, 기본사회 수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선도적인 지역인데 그런 내용이 좀 잘 담겨 있지 않은 것도 아쉽고 또 마지막으로는 환경영향평가 무력화라거나 뭐 민간 투자 부담금 감면이라거나 아니면 특권학교 등의 어떤 공공성을 훼손하는 독소 조항들이 좀 그대로 담겨 있는 것 이렇게 네 가지가 지금 통과된 전남 광주 통합특별법의 아쉬운 부분들이라고 보고요. 좀 빠르게 추가적인 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대구, 경북, 대전, 충남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까?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아마 대전, 충남이나 대구, 경북의 통합 문제는 결국은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제기하고 있는 게 12일 시한은 어느 정도 이야기하는 거는 아마 그 역산을 해봤을 때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계속해서 2월 국회 내에 끝내야 다음 선거에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는 계속 주장을 해왔고 국민의힘에도 요구를 했고 근데 그거를 지키지 않았던 거는 당리당략적, 정략적 개인의 어떤 선거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미뤄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버리고 자기들이 온다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법안은 행안위 있어서 상임위에서 통과가 돼 있고 법사위에서도 상당 부분 논의가 되어 있을 것으로 좀 판단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해서는 전혀 불충분하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자세만 전향한다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지금 특히 지역 의원들은 대구 경북 통합을 다시 원하고 나섰는데 그러면 대구 경북 통합만 해도 가능합니까? 아니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전 충남까지 패키지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패키지로 같이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근데 지금 대구 경북도 의원들은 좋아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 경북 북부 지역의 8개 시군은 이미 반대 시의회에서 도의회에서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이런 통합이 의견들이 안 된 상태에서는 결국은 지금 방식이 좀 다릅니다. 예전의 통합 방식이 예전의 통합 시도들은 대부분 완벽한 솔루션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통합 후 솔루션을 찾아 나가자라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분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솔루션 찾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시간을 두고 차분히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도 의원들만 할 게 아니고 지역 시군 기초자치단체까지 전부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이 돼서 합의했을 때 추진하는 게 향후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아까 용해인 의원의 지적, 뭐 제 개인적 입장에서는 상당히 논리적인 설득력이 있는 지적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항들을 전부 법에 담을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통합은 어떻게 보면 시발점입니다. 어떤 단초를 해서 큰 틀을 일단 합의해 놓고 나머지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것들은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자. 결국 통합시장한테 그 권한을 줘서 만들어라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은 앞으로 선거 이후에 통합시장이 해소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용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큰 게 지금 시의회의 구성이 지금 안 맞다라는 것도 가장 클 겁니다. 왜냐하면 광주 전남 같은 경우도 전남은 도의회가 61명입니다. 그리고 광주시는 23명이고요. 시의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수로 보면 전남이 180,
그다음에 광주가 140만인데 인구 대비 정수가 안 맞다라는 그 네네. 부분이 가장 클 겁니다. 그래서 어떤 민주적 통제나 민주적 대표성 확보에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이미 정개특위에서 상당 부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시의 명칭은 어떻게 됩니까? 통합시 명칭은 제가 그때 아이디어를 냈었던 건데 광주 같은 경우는 광주 전남은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로 하자. 대신에 약칭은 광주 특별시로 하자라는 거였습니다. 네네. 이런 안을 제기했던 굳은 이유가 청사의 이치를 당장은 정하지 말자라는 측면에서였습니다. 그 청사 이치를 정하는 고 가자고 했을 때는 판도라 상자가 열립니다. 그건 통합하지 말자는 이야기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미 광주 같은 경우는 이 청사 이전에 따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전에 광주도청, 전남도청이 무안으로 옮기면서 거기 중심 상권이었던 충장로나 이런 분들이 상당 부분 쇠퇴했고 지금도 거기서 사업하고 계시는 상인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장소는 정하지 말고 장소는 아마 선거 과정에서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곧 기본소득, 기본사회 관련해서 좀 대통령이 언급한 게 있어서 나아갈 것 같은데 그때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 그리고 조인철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